Youngsong, thank you for joining me again. Thank you for showing me your farm. It's been just a really amazing day getting to see your work firsthand, and so thank you so much.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농장도 보여줘서 감사하다. Thank you. Yes. And so we're going to start out with some beginning questions. Just if you guys haven't heard of Jadam and who Youngsong Cho is, we're going to kind of give you some of the basics of what Jadam is, and then also if you haven't seen my first interview that I did with him, that's another great starter video if you want to learn some of the basics. So could you just tell me what's different about your style of organic farming? 아빠 방 제가 유기농업을 한 31년 정도 해보면서 전 세계 관련된 그 자료들,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정도라면 사람들이 따라하기 어렵겠다. 결과적으로 지구 환경을 개선하고 어떤 그 인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기농업이 대중화돼야 되는데 기술적 걸림돌이 상당히 많다. 힘들다. 그 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보면은 병충해 방지가 안 돼서 그러니까 약간 그 파프리카나 일단 토마토나 뭐 큐컴버나 이런 걸 제대로 잘 하는 걸 못 봤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좀 뭔가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색다른 관점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오가닉 파밍. 더 나아가서 비용도 관행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한번 연구해 보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구체화돼서 제가 이제 비용도 더 적게 들어가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문제도 아주 그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제가 이제 울트라 로우 코스트 어그리컬처라는 새로운 농법의 형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의학이 점점 첨단화되면서 실제로 아주 간단한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술이 첨단화되면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한다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포기하고 전문가한테 위탁하면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개 경우에는 한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유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화된 거야. 근데 그걸 갖다 또 개인이 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국가가 또 지원하면서 국가적 재정이 상당 부분 거기에 투입되면서 국가 재정이 부실해져요. 자, 그런데 이런 의학에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농업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종교를 볼까요? 종교. 애초에 그 예수님의 말씀, 붓다의 시다라타의 말씀 아주 심플하고 이지했는데 쉬웠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역사적으로 과정을 벌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종교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을 투입해서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통과한 사람이 그 종교의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인간은 또 정신적으로 소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또 농업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그 전문가의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농업 기술을 지나치게 어렵게 조작해. 그래서 농민 스스로가 아무리 평생 농업을 대해서 배워도 너무 헷갈려.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 농민 스스로는 내가 농사 기술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항상 내 농사를 누구한테 컨설팅 받는 형태로 되면서 농업이 고비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모든 그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가 아니고 끊임없이 의료 상업 집단에 종속당하고 또 종교 집단에 종속당하고 또 농업 전문가 집단에 전문 기업에 종속당하는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나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그 울트라 로코스트 어그리컬처 이건 뭐냐면 물론 엄청나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누구나 커먼 센스로 해가지고 그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농업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모든 농업 기술 체계를 갖다가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제가 이걸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론적으로만 굉장히 뭐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해보면 잘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나한테 배우는 사람이 많은데 농사를 이제 고추 농사 짓고 뭐 오이 농사 짓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농사는 겁나 잘 됐는데 내가 너한테 배운 게 뭐야? 몇 개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그래서 뭐냐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종속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자. 그게 내 생각인데 그 생각은 내가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내가 존경하는 카를 막스로부터 배운 거예요. So we're about to start the new farming season. So what does that look like for you at the beginning of the season? What farm tasks are you usually doing at this time? 저는 그 천연 농약에 대한 전문가니까 그 농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다양한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심는 것들 한 50여 가지 이상, 그다음에 과수도 우리 주변에 밭 주변에 과수가 한 10여 가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 모종을 그 다음 주부터 키우기 시작해요. 그 다음 주부터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보통 야채 같은 경우에는 야채 20일 정도. 그 다음에 또 오이나 또 참외나 고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서부터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키워서 5월 1일 정도에 한 번에 다 심습니다. 심기 전에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밭을 이 정도로 만들고 우리 무경운으로 현재 하는 건데 먼저 그 이제 다다음 주부터 그 현재 그 제초 매트 랜드스케이프 패브릭을 갖다가 가운데를 모으고 그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가 거기다 이제 그 컴포스트를 뿌리고 이제 또 덮고 그다음에 JMS 저단 미생물을 갖다가 쭉 관주 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주면서 그 모종을 심기 전에 토양이 굉장히 미생물에 의해서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1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5월 초쯤에 이걸 심게 되면 토양이 이미 좋아져 있으니까 뿌리가 확 뻗게 되지. 요게 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는 아주 심플한 게 뭐냐면 정식 후에 뿌리가 빨리 뻗게 도와주면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런 수분도 풍부해지고 영양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수하게 대개 보면 다수학하는데 굉장히 뭐 복잡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뿌리만 깊고 넓게 잘 뻗게 해주면 무조건 농사 잘 된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점점 커 나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식 후에 뿌리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토양을 미리 만들어준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미생물 배양액을 갖다가 그 점조 호수로 해서 이리게이션을 하는데 그때는 보통 90분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90분 정도 이리게이션을 하게 되면 깊게 내려가죠. 예. 그래서 이만큼 벌써 이 심을 때 이만큼 정도의 땅이 좋아져 있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워져 있는 거지. 근데 무경운을 하게 되면 토양은 해마다 너무 좋아지니까 해마다 수확량은 점점 많아져요. 예. 그리고 저담이 이제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것은 유기농업인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훨씬 많다. 그래서 관행농업 하는 사람도 저거 봐 한 놀랄 정도로 거기에 대한 탄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유기농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힘든 분야가 제초 분야입니다. 제초. 그냥 사람들이 제초제를 뿌리지 않으니까 이걸 손으로 일일이 다 하든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퍼마컬처 같은 데서는 그 제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엽이나 어떤 건불 같은 거를 표면에 까는 그런 걸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농사가 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방법은 괜찮은 것 같지만 수확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20년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 패브릭 랜드스케이프를 갖다가 이제 활용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보면 비판을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 거 화학 플라스틱 쓴다고. 근데 그건 감수하고 그런데
이게 조그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보다 규모 있는 농사를 갖다 지향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저희의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그거 활용하지 않고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끊임없이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내 개인 생각인데 But he's talking about his personal thinking. 옷을 20년 입는 옷이 어딨어. 그러니까 다 옷도 입지 말아야 돼. 자동차 20년 타는 사람도 어딨어. 자동차 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태양 전지가 태양 솔라 그게 판넬이 수명이 20년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적어도 20년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Since you're doing no-till, when you take out the previous crop, do you pull the whole plant from the roots out, or do you just cut the plant at the base and leave the roots to like decompose in the ground? 잘라가지고 뿌리는 놔두고 이 위 레즈 잔사는 이 고랑 가운데 넣게 되고 또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로 또 심어요. 고추를 또 심어. 고추 같은 경우는 그 뿌리 그 자르지만 고추 같은 경우에는 떼내야지.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비틀어서 빼내고 고추가 아닌 경우에는 다 사그니까 거기다 바로 그냥 씌우면 돼요. So yeah, with your pepper system, tell me more about how you've been growing peppers in the same spot for 6 years. Because many farmers think you must rotate every year. 현재 그 유기농업에서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데 기술이라고 하는데 윤작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윤작하지 않고요. 우리 자담에 그 현재 7만 5천 정도 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담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윤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 계속 심어요. 대신에 뭐냐면 그 작물의 잔사를 갖다 계속 토양에 투입하면서 토양은 12의 그 최적화 그 작물에 최적화되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윤작하지 않고 연작해야만 농사가 훨씬 잘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농업을 갖다가 자꾸만 책을 통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자연의 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연은 벌써 수천만 년 전서부터 농사가 되어온 건데 자연에는 분명하지만 윤작이 없어요. Right, yeah, like I like to give the analogy of the redwood forest or the Amazon rainforest or any of these places, these very advanced ecosystems. You know, who's fertilizing that tree and where's it getting its nutrients from? You know, it's not everything that the tree drops is laying on the ground and decomposing and then becoming soil and feeding itself again. So I think it's kind of that same concept. And a lot of the things in Jadam, when you first hear it, because it goes against what a lot of us have learned from the conventional farming wisdom, it can be kind of shocking. But if you use your common sense and think about how does nature actually work, you'll start to understand it. And he has the evidence that his peppers have higher and higher yields each year, I believe. In Korea, average number of the pepper tree fruits is like 80 to 90, and that's a high yield. That's what they call. But we have now 200. 유기농업에 맨 처음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관행농업이나 유기농업의 기술적인 체계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자, 그 업자의 이해관계자들이 돈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논문, 그 논문들이 쌓여서 편집돼서 만드는 게 기술이어서 그 공개된 그 어떤 텍스트나 그런 걸 보고서 가게 되면 항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보다는 비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방법보다는 아주 어려운 기술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현재 이 농학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 농기계 회사, 종자 회사, 비료 회사, 농약 회사 이 기업들, 거대한 기업들이 실제로 농업 기술을 가지고 논다 이거예요. 뭐냐? 자기 기업의 베니핏,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판단한 건데 그들은 그 거대한 회사들은 농민이 잘 사는 것, 토양이 좋아지는 관심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기계 많이 팔고, 자기 비료 많이 팔고, 자기 씨앗 많이 팔고, 자기 농약 많이 팔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토양이 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저는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준 기술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거기서 튀쳐나와야 된다. 그리고 어떡하죠? 자연을 본삼고 자연의 농업의 길을 따라 가자는 거예요. 외롭지 않다. 물론 쉽지 않지만 자담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So something I want to talk about first is about anaerobic fermentation, which is used extensively in Jadam. And coming from what we're taught in the US and in Europe is that everything should be aerobic because the anaerobic microbes like Salmonella and E. coli, these can hurt you and kill you, make people sick. So I guess,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why anaerobic is safe and good to use? What advantages does it have? 저도 그 전 세계에서 미생물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호기 발효, 에어로빅을 갖다가 굉장히 선호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만 유일하게 에네로빅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농민의 입장에서 에네로빅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에네로빅을 하게 되면 농부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느냐? 공기 기포기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플라스틱 통에다 그냥 배양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 만약에 에어로빅이 정말 좋은 기술이면 옛날엔 못했겠네? 그쵸? 전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농업이라는 역사는 엄청난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현대 문명이 와서 비록 전기가 있고 기포기가 있었으니까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었던 기술은 의미가 없다.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또 나오면 자 미생물을 투입했어요. 투입하면 토양 속으로 쑥 들어가서 얘가 거기 살아야 돼. 토양에는 불과 요것만큼만 싹 들어가면 공기가 없어요. 뿌리는 뭐야? 뿌리는 에네로빅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한 환경에서 배양을 해야지. 그러니까 전혀 현실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공기 투입기를 넣는다, 또 거기다 온도를 맞춰준다 하게 되면 이게 뭐냐? 기계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난 이게 잘못된 것이라서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기 발효, 에어로빅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본인, 자기 소화기관이 에네로빅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That means that you are denying your 그리고 own 옛날부터 existence. 미생물을 배양했던 그 과정들은 다 에네로빅이죠. Everything in the past was anaerobic. 그래서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And I believe it is scientifically and logically not right to say aerobic is the right thing. Yeah, like we eat kimchi, sauerkraut, soju, all anaerobic. 모든 게 다. 그리고 영양학에서 And in the nutritional fact, 가장 중요한 건 그 영양소 파괴가 안 시키기 위해서 공기의 접촉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Are you foliar spraying anything that's No. anaerobic fermentation? No. 그러니까 우리 연면식이 안 하지. 저는 연면실을 전혀 안 합니다. So in our case, we never do foliar application because we don't feel like it is needed. And furthermore, in Korean, under Korean organic law, spraying JLF liquid food, especially food liquid fertilizers and human feces fertilizers are not allowed as a foliar application. 물론 뭐 연면실이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해가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이불을 통해서 먹어야 포만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식물도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야 정상적인 그 성장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뭐 뿌리면 힘드니까 하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그 자담 천연농약 자체가 영양적 가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And then you'll foliar spray JMS. JMS를 저기 연면식이 하냐? 할 수 있어. Yeah, it is Because possible. that's going to help to prevent or get rid of fungal 곰팡이나 그런 걸 쫓아낼 수 있는. 현저하게 줘. Yeah, or it's like very after effective. the pesticide, it's killing a lot of life. Then you can add more life. 한 가지 좀 얘기할게. And one more thing.
자담이 그 기술적으로 그 천연농약에 관한 비중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되게 유니크한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받는데 한편에서는 오가닉 하는데 천연농약을 쓴다고 그럼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시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달았어요. 열매는 나무 입장에 열매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이쁘게 만들고 맛과 향이 잘 깃들게 해서 벌레가 많이 침투하고 새가 먹고 동물이 따가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왜? 나무의 목적은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 상추 같은 경우는 농약 안 치고 대충 해먹을 수 있지만 과채, 열매를 다는 과일은 그 작물 스스로가 벌레를 불러들이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 농약으로 그 벌레를 제거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있는 과일을 절대 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 파밍 하는 사람들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이거예요. 건강하면 나무가 스스로 벌레를 물리치고 균을 물리친다? 어느 정도 맞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열매를 달고 있는 과일은 의도적으로 벌레를 불러들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에서 정말 성공하려면 철저하게 농약의 전문가가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담식 농약은 비용을 갖다 50배까지 줄일 수 있고 또 하나 USDA 레귤레이션 거기서 허용하는 물질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자담이 갖고 있는 특별한 관점이에요. 현재 전 세계 유기농은 다 그게 없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유기농업이 왜 이렇게 보급이 안 될까 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유기농업이 왜 보급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아피드하고 화이트 밀디유 안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주면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 다 잡아야지. So in Jadam, you talk about we should not use sugar and we should not use molasses. Why should we not use sugar and molasses in farming? 자담에서 설탕 당미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또 설탕도 안 나오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식의 기술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농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기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거 모랄리스와 슈가 안 써도 농사가 잘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발효가 좋다는 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발효는 좋고 부패는 나쁘다. And one of the problems 전 세계에 있는 with the 유기농업 하는 사람이 거의 다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자연의 생태계를 보면은 부패라는 과정이 있고 나서 비로소 정화되는 그런 순환의 과정을 하는 것이고 부패라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그 쓰레기나 시체 이런 것들을 빨리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있어서 지구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되게 비과학적이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설탕 당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없는 사람은 또 없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KNF에서는 그걸 쓰는 기술을 가르치고 자담에서는 쓰지 않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 두 가지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병존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기저에 바닥에 발효는 좋고 부패는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탕 당밀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그 유기농업의 역사는 거의 5,000년 정도 진행되어 왔고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유례가 없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왕조가 500년, 1000년이 왔잖아. 중국은 계속 바뀌고 일본도 계속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진짜 5,000년 한 나라라고. 그런데 5,000년 동안 그 농가들이 써왔던 그 모든 액비가 부패한 액비였어요. 그 역사는 어떻게 할 거야? What about someone asked me online to ask you this. What about doing with like dead body of an animal or things like this? 만약에 What do you think about it? 죽은 동물의 시체로도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저기를 할 수 있냐? 당연하지. Yeah, of course. 그냥 이런 통에다가 How would you do it 넣고. with Jadam? 물 넣고 리프몰드 소일 넣고 뚜껑 딱 닫았는데 문제는 이제 부패라는 과정에서는 냄새가 나잖아요. 자, 근데 냄새가 나쁘다?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발효라는 것은 탄수화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을 발효라고 해요. 부패는 나쁜 게 아니고 단백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는 과정을 아미노산 발효, 그걸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책에는 발효는 좋은 것이고 부패는 나쁜 것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응? 이런 용기에 어떤 걸 하면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어떤 걸 하면 냄새가 썩은 내가 난단 말이지. 이거는 거기에 나쁜 균이 들어가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프로테인과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이 비중에 따라서 어떤 게 우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데 이걸 무슨 옳고 그런 게 있고 나쁜 게 들어가서 미생물이 들어가서 그런 거 있고 그렇게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생선을 분해시키는데 이 132갤런의 생선을 넣고 이걸 분해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냄새를 나지 않게 하려면 모랄리스를 갖다가 3분의 1을 채워요. 3분의 1. 당장 필리핀에서는 그래서 못합니다. And that's the reason why the like in Philippines it's not suitable for that. Yeah, it just because doesn't it's make way too sense. expensive. Yeah, I was also thinking about in KNF like IMO2. Why even do IMO2? Why not just skip and do IMO1 straight to IMO3 and then you don't need sugar? In IMO2 we use sugar to put the microbes to sleep 설탕을 넣는데 미생물 잠재우기 so we 위해 can use it later. But if you don't have sugar, 만약에 설탕이 없다면 then just do skip IMO2. Just do IMO2 IMO2 하지 and then 말고 make IMO3. IMO3를 그냥 Once you have your 하면 collection, immediately make IMO3. Can you do that? Yeah? I was just trying to think of other ways to replace sugar for people that don't have access to sugar. How can they get around that? If they still want to do certain KNF techniques. So we have to talk about a little bit of the KNF difference between KNF and Oh, Jadam. please, please. Yeah. KNF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평생을 통해서 정립된 기술이고 저는 또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걸 더욱더 농민의 입장에서 쉽게 만든 기술이 자담인데 이 KNF과 자담은 그냥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그냥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담의 기본적인 원래의 그 뿌리도 KNF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잘 공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발효가 좋고 부패 나쁘다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논리로 이거 가면 안 된다. 자담에서 모랄레스 안 쓴다, 슈가 안 쓴다, 그 다음에 비니거 안 쓴다, 그 다음에 온도도 애트모스피어 상온에서 한다, 그 다음에 공기도 넣지 않는다. 이런 게 자담에서 새로 개발한 기술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새롭지 않다. It's nothing new. 그런데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해왔던 기술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바꿔? 왜 그랬을까? And why do you think so? 나는 이 문제는 상업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자, 발효가 좋아. 계속 주장해. 그럼 사람들이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게 정답이고 이게 정말 잘된 걸로 착각한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슈가나 당미를 이용해서 뭘 만들 때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거든. 실수해서 뭔가 잘못돼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험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기업이 그걸 만들어서 팔잖아. 굉장히 비싸잖아. 그러니까 냄새에 민감하게 해놓고 이 자재를 팔기 위해서 이제 발효라는 걸 계속 띄우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때 부패를 기뻐해라. 냄새가 많이 날수록 나이트로젠 함량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Yeah, and in the book he talks about what's it called? There's this Korean skate fish that they ferment. There's a fermented fish gut dish. In Scandinavia, there's also like this. They ferment a shark and a different fish, and it smells horrible. But that's an example of putrefaction, and we're eating a putrefied food. So that helped me to understand this concept more. I live in San Diego. And there's not a lot of deciduous trees, the trees that drop their leaves. I could drive maybe an hour to go get them. But I was thinking, what about in the desert? If someone can't get leaf mold, what's another option? In your book, you talk about laying the grass on the 거기서 ground. 그냥 풀 해가지고 물 주고 막 풀 얘기하는데 덮고 Yeah. 물을 수시로 계속 주면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여기 활착을 해서 이 토양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 그거 쓰면 돼. So 그 사막도? 당연하지.
So you use that soil The underneath. yeah, underneath of How the deep will 얼마나 깊게 해야 되냐? 그거는 부드럽게 생기는 것만큼 you can tell maybe you can. 여기 보면 딱 보면 느낌이 여기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구나. 요만큼 떠오는데 이렇게. So it's like not the leaf, not the whole leaf. Just remove the Yeah. little bit of leaf and then just handful. Okay. It's yeah, the deep is not too deep. Not deep. It's yeah. surface. The surface. 전에 그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한 걸 봤는데 So he watched the documentary on 그 Grand Canyon. 건조한 그랜드 캐년에도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 Even in that dry land, they have a lot of microorganisms living in the soil. 이거 큰 문제 없죠. Yeah, there's not much of a problem Okay. getting liftmore soil or producing by yourself. In your book, you talk about when you're making the microbes or JLF that you want to do it at the ambient room temperature.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작물이 체감한 온도에 하라는 것은 미생물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미생물이어야지 30대 맞추면 이게 뭐 배합은 잘 되지 하지만 적합하지 않다 이거. 작물에게 최적화되지 않은 거지. 작물은 밤도 느끼는데. 미생물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그러니까 이 자연이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특정 온도를 딱 정해서 딱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So it's kind of meaningless to pick one certain temperature to cultivate microorganisms Yeah, yeah. because the reason why we are telling in ambient temperature near the crop because we want to create microorganism that is suited for that environment and Right. suited for that crop's environment, right? So creating those nearby the crop is because during the night temperature drops, right? Yeah, During the day ambient the temperature rises, but crops are also feeling exactly the same. They face the night. And unless that is a LED chamber, Yeah. but greenhouse. yeah, that has to be so JMS or whatever whatever the things that you are going to make, that has to be within the environment. Ambient temperature is for the environment of the crop. That's the reason why for that. Wow, that was really an eye-opening conversation, and I just learned so much from it. So thank you so much for teaching us. And I hope that more people will look into Jadam and get your book. I'll put a link down in the description for you guys if you want to go read in depth about his teachings on his organic farming method. I just highly, highly recommend it. I've benefited massively from it, and I can't wait to start incorporating more Jadam principles into my future farm. So thank you so much, Youngsang Cho,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and thank you to your family. It's been an honor, an absolute honor to meet you and spend so much time with you. So thank you. And thank you to